2024년 11월 23일 밤 10시 명동 한복거리. 청담 한복은 서울에서 가장 비싼 한복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날도 3층 VIP 룸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큰일 났습니다. 한복이 찢어졌어요. 신라호텔 결혼식장. 재벌가 딸의 혼례복이 리허설 중에 찢어진 거였습니다. 금박 자수가 들어간 10억짜리 한복이었어요. 결혼식까지 딱 72시간. 프랑스 자수 명장도 못 고쳤다고? 이틀째라고? 이미 해외 명장 3명이 손을 댔다가 포기했습니다. 1mm 간격의 금박 자수. 조선 왕실 침방 기법으로 만든 한복이었거든요. 저 바느질. 궁중 삼장놀이개 기법이잖아. 누가 만든 거야? 1층에서 청소를 하던 박영자, 70세.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년 만이었어요. 그 바느질을 보는 게, 저기, 제가 꿰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농담도 유분수지. 프랑스 명장도 못한 걸. 금박 자수 0.8mm 간격, 명주실 삼합고임. 궁중 침방 삼장놀이개 기법이에요. 저 바느질 제가 만든 겁니다. 1975년 서울 종로구 가회동. 박영자 21살. 그녀는 조선 왕실 침방의 마지막 라인 밑에서 바느질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스승은 덕혜옹주의 옷을 지었던 분이었어요. 한 땀 한 땀이 곧 정성이다. 0.1mm가 틀려도 기품이 사라진다. 스승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영자는 1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바늘을 잡았어요. 1990년 36살. 국가무형문화재 후보에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어린 침선장이었어요. 명동에 영자침방이라는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손님이 끊이질 않았어요. 재벌가 부인들, 정치인 부인들, 모두 영자의 바늘을 찾았습니다. 영자 씨 바느질은 혼이 담겨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1992년 봄,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22살 여자애가 영자침방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선생님, 저 가르쳐 주세요. 배울 데가 없어요. 선생님밖에. 이수연. 미대를 중퇴한 아이였습니다. 영자는 그 아이의 눈빛을 봤어요. 자신이 21살 때와 똑같은 눈빛. 3년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빠르게 배웠어요. 너무 빠르게. 이 아이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모든 걸 다 물려줘야지. 영자는 비장의 기술까지 가르쳤습니다. 궁중 삼장놀이개 기법. 0.8mm 간격으로 금박을 수놓는 기술. 침방 라인들만 아는 비법이었어요. 수연은 공책에 빼곡히 적었습니다. 영자는 그게 얼마나 대견했는지 몰라요. 1995년 여름. 영자는 수연에게 가게 열쇠를 맡겼습니다. 이제 넌 내 딸이나 마찬가지야. 그렇게 말했어요. 그해 가을까지만 해도 영자는 행복했습니다. 1995년 10월 17일 새벽 3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영자침방 주인 박영자 씨 맞습니까? 명동 경찰서로 나오셔야겠습니다. 가게 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금고는 비어 있었습니다. 고객 명단, 설계도, 비법이 적힌 공책 모두 사라졌어요. 그리고 수연도 3억 2천만 원어치 원단이 사라졌고요. 고객 성금 1억 8천이 인출됐습니다. 이수연이라는 제자분,
연락되십니까? 영자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수연의 공책, 배우려고 적은 게 아니었어요. 훔치려고 적은 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수연이 서울 강남에 수연한복을 열었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영자의 고객 명단을 들고 영자의 기법을 팔면서 내가 뭘 잘못했지? 딸처럼 키웠는데. 더 끔찍한 건 수연이 퍼뜨린 소문이었습니다. 영자 침방 기술 다 거짓이에요. 제가 다 만든 건데 박영자가 자기 작품이라고 우겼어요. 성금도 챙겨놓고는 제게 떠넘기려 했고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재벌가 부인들은 영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1996년 봄, 영자 침방은 문을 닫았습니다. 빚만 8천만 원 남았어요. 영자는 바늘을 내려놓았습니다. 30년 만지던 바늘을 다시는 잡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내 바느질이 진짜였는데 그 말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2000년 영자는 청소 일을 시작했어요. 2010년 명동 한복 매장 야간 청소부가 됐습니다. 아이러니했죠. 자신이 한때 여왕이었던 그 거리에서 걸레를 들고 있다니. 3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수연은 한국의 칼 라거펠트가 됐어요. 파리 컬렉션에도 진출했습니다. 궁중 침방 기법의 계승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그래, 내 기술이 빛을 보는 거라면 그걸로 됐어. 내 이름이 아니어도. 영자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은 늘 아팠어요. 2024년 11월까지 28년 동안 2024년 11월 23일 밤 영자는 평소처럼 청담한복 1층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층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큰일 났대요. 한복이 찢어졌대요. 신부 어머니가 지금 차 타고 오신대요. 영자는 걸레를 들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VIP룸 문틈으로 보였어요. 명주 위에 금박 자수가 수놓아진 저고리.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건 궁중 삼장놀이의 기법. 0.8mm 간격, 명주실 삼합고임. 내가 수연이한테 가르쳐 준 거잖아. 찢어진 부분을 봤습니다. 어깨선에서 소매로 이어지는 곳. 가장 정교한 부분이었어요. 프랑스에서 온 자수 명장이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임파서블. 이건 복원 불가능해요. 0.5mm 간격 금박 자수는 처음 봅니다. 현미경으로 봐도 실끝이 안 보여요. 이틀 동안 3명의 해외 명장이 도전했습니다. 모두 실패했어요. 결혼식까지 72시간. 부회장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 선생님, 직접 좀 와주셔야겠어요. 선생님 작품인데 선생님이 아니면 못 고치겠어요. 영자는 걸레를 꽉 쥐었습니다. 28년 만에 듣는 그 이름. 이수연. 수연이가 오겠구나. 28년 만에. 여기서 마주치겠구나. 다음 날 아침 10시. 벤틀리 한 대가 매장 앞에 섰습니다. 이수연 52살. 파리 컬렉션 3회 진출. 대한민국 최고의 한복 디자이너. 제가 보겠습니다. 어디 한번. 수연이 한복을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이건 생각보다 심각한데. 그때였습니다. 1층에서 영자가 물통을 들고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수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0.5초. 수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놀람에서 경계로.
그리고 냉소로 어머, 박영자 씨. 아직도 여기서 청소하세요? 저번에도 봤는데. 영자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28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선생님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눈물 흘리던 22살. 지금 중요한 작업 중이니까 청소는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네. 죄송합니다. 영자가 돌아서는 순간 수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 신경 쓰이니까 복원 작업 중에는 1층만 계시라고 하세요. 집중이 안 돼요. 그 말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28년 전처럼 내일에 끼어들 생각 마. 영자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여전하구나, 수연아. 그때도 그랬잖아. 날 밀어내면서 자기 자리를 만들던 그날 오후 5시 수연이 VIP룸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떻습니까?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도구를 더 가져와야 해요. 그 말은 곧 실패를 뜻했습니다. 수연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훔친 기법으로 만든 한복을 어떻게 고치는지. 왜냐하면 이건 수연이 배우지 못한 마지막 단계였거든요. 영자가 딱 한 번만 시연했던 기법. 궁중 침방의 최고 비밀. 그래, 넌 그걸 못 봤지. 내가 마지막엔 안 가르쳐 줬으니까. 왜냐면 넌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11월 25일 결혼식까지 48시간. 영자는 새벽 4시에 출근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일찍 VIP룸으로 올라갔어요. 문틈으로 보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한복. 조명 아래서 금박이 반짝였어요. 영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0년 만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바느질을 보는 게 손가락이 찢어진 부분에 닿았습니다. 이 감촉. 맞아. 명주실 삼합고임. 손끝이 기억하고 있어.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십니까? 영자가 화들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부회장이 서 있었어요. 밤새 회사에 있다가 들른 모양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하려고. 새벽 4시에 VIP룸 청소를요? 한복 만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영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명할 수도 없었어요. 제가 고칠 수 있어요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수연 선생님도 못 고치시는 걸 누가 고쳐요. 오늘 안에 해결 안 되면 결혼식 취소입니다. 영자는 한복을 다시 봤습니다. 찢어진 부분이 말하는 것 같았어요. 나를 살려줘. 너만이 할 수 있어. 하지만 만약 실패하면 28년 전처럼 또 사기꾼 소리 듣겠지. 이번엔 도둑질까지 했다고 하겠지. 근데 이대로 두면 이 한복은 죽어. 내 바느질이 죽는 거야. 영자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천보자기. 30년 동안 버리지 못한 것. 천천히 풀었어요. 안에서 바늘 세트가 나왔습니다. 궁중 침방 바늘. 0.3mm 두께. 스승님이 물려주신 유품이었어요. 영자는 바늘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손아, 제발 기억해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옷을 살렸는지,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걸 만들었는지. 그 순간 VIP룸 문이 열렸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수연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자의 손에 든 바늘을 봤어요. 박영자 씨, 설마 그 바늘로 10억짜리 한복 고치려는 건 아니죠? 영자는 바늘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수연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게. 수연아, 이 한복은 내가 못 고쳐. 궁중 삼장놀이계 최종 단계. 넌 그걸 못 배웠잖아. 뭐라고요? 1995년 9월 28일. 내가 마지막 기법 시연한 날. 넌 그날 안 왔어. 이미 돈 빼돌리고 있을 때니까.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어요. 그게 사실이라는 걸. 28년 전 일을 지금 왜 꺼내요? 당신은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아무도 안 믿어요. 당신 말. 맞아. 아무도 안 믿겠지. 하지만 이 한복은 믿을 거야. 내 바늘을. 영자가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수연이 막아섰어요. 만지면 안 돼요. 당신 손에 뭐가 묻어 있을지 몰라요. 청소부 손은 더럽다는 거지? 그럼 묻겠어, 수연아. 28년 전 나한테 배울 때 내 손은 깨끗했어? 무슨 일입니까? 수연이 재빨리 표정을 바꿨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한복을 만지려고 해서요. 위험할 것 같아서. 나가 계세요. 이거 10억짜리예요. 10억? 회장님 따님 결혼식 한복이라고요. 영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 한복 제가 고칠 수 있습니다. 예. 뭐라고요? 궁중 침방 기법으로 만들어진 한복입니다. 저는 궁중 침방 마지막 나인한테 배웠어요. 15년 동안. 이분 정신이 좀 나이가 드셔서 그런가 봐요. 영자가 한복을 가리켰습니다. 어깨선 금박 자수 0.8mm 간격. 명주실 삼합고임. 좌측 37도 비틀림. 소매 연결부 음방 라인 1.2mm 간격. 궁중 삼장놀이계 12단계 기법. 이 한복 만든 사람 궁중 침방 기법 제대로 못 배운 사람이에요. 11단계까지만 알고 있어요. 12단계를 몰라서 찢어진 거예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수연 선생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돼요. 제가 파리 컬렉션까지 간 사람인데 이런 허튼 소리를. 그럼 앞에서 고쳐보죠. 둘 다. 누가 진짜인지. 부회장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파리 컬렉션 3회 진출 디자이너. 그리고 70세 청소부. 두 분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장난 아닙니다. 제게 2시간만 주세요. 못 고치면 제가 물어드리겠습니다. 뭘로 물어요? 청소부가 10억을. 내 집 팔면 돼. 충정로 빌라. 시세 3억. 나머지는 평생 갚을게요. 그 말에 부회장이 멈칫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이 노인이 목숨을 걸고 있었습니다. 수연 선생님은요? 확실히 고치실 수 있으십니까? 수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도 알고 있었으니까. 저 찢어진 부분은 자신이 배우지 못한 기법이라는 걸. 저는 내일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더 나은 도구를 가져와서. 내일이면 늦어요. 결혼식이 모레예요. 저는 지금 당장 하겠습니다. 부회장이 고민했습니다. 10초, 20초, 30초. 좋습니다. 2시간 드릴게요.
대신 실패하시면 정말 책임지셔야 합니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청소부한테 10억짜리 한복을. 수연 선생님도 못 고치시잖아요. 이틀째. 이대로 가면 결혼식 취소해요. 영자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복을 무릎에 올렸어요. 30년 만에 다시 만지는 명주. 소나, 우리 해보자. 마지막이야. 이게 마지막 기회야. 실패하면 집도 잃고 평생 빚더미에 살겠지. 하지만 성공하면 진실을 증명할 수 있어. 내 바느질이 진짜였다는 걸. 내가 사기꾼이 아니었다는 걸. 영자가 금실을 바늘에 깨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바늘 구멍을 단번에 통과했어요. 30년의 공백 따위 손은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오래 기다렸지? 이제 살려줄게. 오후 1시부터 시작합니다. 3시까지 바늘이 천을 뚫었습니다. 첫 번째 땀. 영자의 인생이 걸린 마지막 바느질이 시작됐습니다. 오후 1시 3분. 영자의 첫 번째 바늘이 들어갔습니다. 수연이 옆에서 지켜봤어요. 부회장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어요. 0.8mm 간격. 금실 3가닥. 좌측 37도 각도로 들어간다. 영자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떨림은 사라졌어요. 바늘을 잡는 순간 모든 게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땀, 두 번째 땀, 세 번째 땀. 수연이 앞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저건 12단계 기법. 맞았습니다. 수연이 평생 배우지 못한 그 기법. 영자가 딱 한 번 시연했던 비밀. 1시 27분. 영자가 5번째 땀을 놓았습니다. 금박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저게 진짜 되는 건가요?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거든요. 1시 48분. 영자가 10번째 땀을 마쳤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70세 노인에게는 혹독한 작업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물 좀 드실래요? 아니요. 멈추면 안 돼요. 리듬이 끊기면 망쳐요. 2시 11분. 15번째 땀. 찢어진 부분의 절반이 복구됐습니다. 육안으로는 찢어진 흔적이 거의 안 보일 정도였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30년 동안 바늘도 안 잡았으면서 진짜 실력은 사라지지 않아. 내가 훔쳐간 기법은 껍데기였어, 수연아. 진짜 실력은 여기 있어. 손끝에, 가슴에. 2시 34분. 22번째 땀. 거의 다 끝나갑니다. 마지막 2땀만 남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지막 부분. 금박과 은박이 교차하는 지점. 가장 어려운 구간이었어요. 0.5mm 간격으로 2개의 실을 동시에 넣어야 했습니다. 한 땀이라도 틀리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이 부분. 스승님이 딱 한 번 보여주셨어. 1989년. 35년 전. 기억나? 기억나야 해. 영자가 눈을 감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떠올렸습니다. 1989년 봄날. 스승님의 손. 바늘이 들어가는 각도. 실이 교차하는 순간. 좌측 45도. 0.3초 정지. 우측 실 먼저. 그 다음 금실. 23번째 땀이 들어갔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2시 52분. 마지막 땀. 영자가 바늘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췄어요. 스승님, 지켜봐 주세요. 스승님의 기술이 여기 살아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바늘이 들어갔습니다. 나왔습니다. 실을 당겼습니다. 매듭을 지었습니다. 2시 54분. 끝났습니다. 영자가 바늘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부회장이 한복을 들어 올렸습니다. 빛에 비춰봤어요. 찢어진 흔적이 없었습니다. 완벽했어요. 아니, 찢어지기 전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부회장이 한복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발견했어요. 이게 뭡니까? 한복 안쪽. 영자가 복원한 부분 옆에 작은 표시가 있었습니다. 한자로 새겨진 도장. 친방 영자. 이건 언제 새긴 겁니까? 1994년에 만든 기법이에요. 제 작품에는 항상 저 표시를 했어요. 안감 안쪽에 보이지 않게. 부회장이 수연을 봤습니다. 이 한복 누가 만든 거라고 하셨죠? 그건 제가 직접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궁중 친방 기법 계승자라고. 그런데 왜 이분 도장이 찍혀 있습니까? 수연이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변명이 없었어요. 1995년이었어요. 수연이가 제 제자 때 제가 만든 샘플이었습니다. 12단계 기법까지 완성한 유일한 작품이었어요. 그날 수연이가 가져갔어요. 다른 설계도랑 고객 명단이랑 같이.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에요. 오해예요. 그때는 오해가 아니에요. 28년 전 10월 17일 수연이가 제 가게 금고를 열었어요. 3억 2천만 원어치 원단, 1억 8천만 원 성금, 모든 설계도, 그리고 이 샘플까지. 경찰 조서 있어요. 아직 보관하고 있어요. 경찰 조서요? 수연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선생님, 저는 28년 동안 기다렸어.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었어. 내 바느질을 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12단계를 못 배운 게 언젠가 드러날 거라고. 영자가 한복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가 말해주는구나. 진실을. 부회장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수연 선생님 관련해서 지난 30년 경력 전부 조사해 주세요. 특히 1995년 전후 30분 후 비서실장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이상한 점들이 있습니다. 이수연 씨의 초기 작품들 모두 1995년 이후부터예요. 그 전 포트폴리오는 없습니다. 계속하세요. 그리고 1995년 10월 명동 영자친방이라는 가게에서 절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의자가 이수연. 수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어요. 28년 동안 거짓말하신 겁니까? 파리 컬렉션도, 대한민국 최고 디자이너도 전부 다 훔친 기술로. 저는 그냥 배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마지막 기법은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눈빛을 보면 알아. 스승은. 수연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해요. 선생님. 28년 만에 듣는 사과. 하지만 영자는 무표정했습니다.
내 사과는 필요 없어. 난 내 바느질이 증명됐으면 됐어. 그걸로 충분해. 부회장이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회사 모든 거래는 중단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 업계에 알리겠습니다. 제발 28년 동안 속인 거예요. 저만 속인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전체를 속였어요. 수연이 VIP룸을 휘청거리면서 나갔습니다. 28년 동안 쌓아 올린 성, 단 2시간 만에 무너졌습니다. 수연아, 진짜 실력 없으면 결국 무너지는 거야.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다음 날 11월 26일 아침 신문 일면에 기사가 났습니다. 70세 청소부 10억 한복 복원 성공. 파리 컬렉션 디자이너의 28년 사기 드러나. 기사는 빠르게 퍼졌습니다. 오전 10시 영자의 집 앞에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28년 동안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견딘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았어요. 제 바느질이 진짜라는 걸 믿으면서. 이수연 씨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없어요.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오후 2시 부회장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제안이 있습니다. 부회장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저희 회사 침방장으로 오시겠습니까? 연봉 2억에 전속 작업실 제공. 그리고 부회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신청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박영자 선생님이야말로 진짜 계승자니까요. 영자는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봤어요. 고맙지만요. 저는 이제 가르치고 싶어요. 예, 제대로 배우고 싶은 아이들한테 진짜 궁중 침방 기법을. 28년 전 제가 실수한 것처럼 겉만 보고 사람 믿는 실수 안 하면서요. 부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작업실은 그대로 드릴게요. 그곳에서 제자들 가르치세요. 무료로. 그건 결혼식을 살려주셨잖아요. 이 정도는 해야죠. 11월 27일 결혼식 날 영자는 특별 하객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신부 옆에 앉아서 자신이 복원한 한복을 봤어요.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이 한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했어요. 원래 아름다웠어요. 나는 그냥 살려낸 것뿐이에요. 그날 영자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28년 만에 12월 3일 영자의 새 작업실 청담한복 5층에 마련된 공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수연이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들어가도 될까요?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28년 동안 제가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수연의 모든 것이 무너진 후였어요. 광고 계약 전부 취소, 파리 컬렉션 참가 금지, 디자이너 협회 제명. 저는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요. 선생님처럼. 하지만 실력이 부족했고, 그래서 훔쳤지. 네, 죄송해요. 영자가 수연을 봤습니다. 28년 만에 제대로 보는 거였어요. 수연아. 네, 선생님. 넌 재능 있었어. 진짜로. 그냥 조급했던 거야. 천천히 배웠으면 됐는데. 수연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어요. 이제 늦었어. 28년은 되돌릴 수 없어.
내 인생도, 내 인생도. 알아요. 알아요. 그래도 영자가 바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으면 제대로 배워. 이번엔 훔치지 말고 정직하게. 선생님, 용서는 못해. 28년은 너무 길어. 하지만 기회는 줄 수 있어. 내가 진짜 바뀔 거라면. 2024년 12월 15일 영자의 첫 제자 모집. 100명이 넘는 지원자가 왔어요. 영자는 한 명 한 명 인터뷰했습니다. 저 돈 많이 못 벌어도 괜찮아요. 그냥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돈은 나중에 따라와. 실력이 먼저야. 최종 선발된 제자는 5명. 21살부터 35까지. 첫 수업날 영자가 바늘을 들었습니다. 궁중 침방 기법. 300년 역사예요. 쉽지 않아요. 10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배우고 싶어요? 네. 영자가 웃었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좋아. 그럼 시작해볼까? 첫 번째 땀부터. 그날부터 영자의 작업실에는 매일 바느질 소리가 울렸습니다. 진짜 기술을 배우는 진짜 제자들의 소리. 2025년 3월 박영자 71세 국가무 형문화재 지정. 시상식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실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28년을 기다려도 손끝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배신당해도, 잃어도, 바닥까지 떨어져도 진짜는 남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작업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명동 야경이 보였어요. 28년 전 자신의 가게가 있던 자리. 지금은 커피숍이 됐지만 스승님 봐주셨죠? 스승님의 기술 사라지지 않았어요. 제가 지켰어요. 이제 이 아이들이 지킬 거예요. 영자가 바늘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잡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언제든. 왜냐하면 진짜 실력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침방 라인의 바늘. 300년의 역사. 오늘도 누군가의 손에서 아름다운 한복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진짜 실력. 그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증명할 날이 옵니다.